2017년 5월에 시작된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말 암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20년 장기 집권이라는 미친 망상에 사로잡혔어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이 나라 전체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습니다. 문재인은 북한에게 국민 혈세를 마구 퍼주었고 김정숙은 극도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왔던 문재인 가족들의 엄청난 비리들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소득 주도 성장, 마차가 말을 끌고 가는 식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집권 2년 차부터 실업 대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언론의 헤드라인을 보면 무섭습니다. 실업률 18년 만에 최고치, 청년 실업률 사상 최악이라는 뉴스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을 폭발적으로 인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해서 국민들은 경제적 고통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급 최고를 기록해서 고용적립금이 빵꾸가 날 정도였습니다. 고용 쇼크로 인해서 청년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과 동시에 암울한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김정숙은 수천만 원대 사낼 명품 옷으로 치장하면서 대통령 전용기를 몰고 한 끼에 40만 원 하는 기내식에 6,292만 원을 먹으면서 36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타지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도자의 부패와 무능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은 절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낭비벽이 발생하고 있었고 피땀 흘려 번 세금을 김정숙 여사의 사치와 욕망을 채우는데 탕진되고 있었습니다. 또 2억 원대의 명품 옷을 공식 석상에 입고 나타나서 국민적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 공개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즉각 거부했고 코트만 24번, 롱자켓 30벌 등 170벌이 넘는 수많은 고가 의류를 소유했고 그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문재인은 타지말 전용기 여행을 두고서 김정숙의 단독 외교라고 그 정당성을 주장해서 국민들에게 비웃음을 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들입니다. 문재인 집권 기간에 그의 가족 비리와 부패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문다의 가족은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버닝썬 유총경 부부가 개입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고 또 태국에 가서 청와대 경호실, 행정관 등과 수억대 돈 세탁을 통해서 한국에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은 수차례에 걸쳐서 수천만 원대 정부 지원금을 빼먹는 추잡한 작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온 가족들이 고위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챙기는데 혈안들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서 문재인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마구 낭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만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이 정도로 부패했다는 사실은 국가 전반에 걸쳐서 부패 비리가 견제되고 통제되는 기능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으로 수십조 손실을 안겼습니다. 대신에 30
6조 원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서 자신들의 좌파 진영은 수십억, 수백억의 뇌물을 챙겼습니다. 전국 산천은 중국산 중금속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환경 파괴,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부 고가는 그들 개인의 사금고처럼 사용되었고 국민의 혈세는 그들의 사치와 부패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집권 2년 차부터 수출이 급감하고 무역 수지는 14년 만에 최악의 상태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2022년 무역 수지는 14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집권 기간에 총 27번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모든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2배 이상 급등했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집값 상승은 전세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졌고 이것은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지옥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2019년 말경부터 문재인 정권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들은 나라 곳간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200조 이상을 퍼부어서 국가 채무를 폭발시켜 왔습니다. 공짜는 마약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유지하는데 국고가 탕진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 부채는 2,000조를 훌쩍 뛰어넘게 되었고 이 국가 재정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문재인은 북한에게 매달렸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충견으로서 문재인의 외교는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제주에서는 제주산 감귤이 비행기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으로 가는 감귤 박스 속에는 250만 달러가 숨겨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은 국정 전반에 걸쳐서 실패한 정권입니다. 아프리카 감비아와 외교 관계를 맺었을 때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만 봐도 문재인 정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기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에게 올인하였습니다. 남북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실패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김정은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집권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부패 비리는 물론 사회주의 실험으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집값 폭등, 실업률 폭발, 공짜 퍼주기, 북한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그리고 국가 부채가 폭증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국민의 삶을 고통 속으로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국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숙의 사치행각, 문다의 가족의 비리, 이러한 것들은 국민들에게 큰 배신감마저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은 최단기에 쫓겨났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5년 단임으로 붕괴된 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한 것과 같이 또 이번 4.10 총선에서도 야권에서 192석을 차지했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2번이나 연속해서 무려 8년 동안이나 야권,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계속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민심일까요? 윤석열 정부의 최대 위기입니다. 시급하게 해결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부정선거의 뚜껑은 언제 열리겠습니까? 그 뚜껑이 열리는 날,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위기는 보수 우파 진영의 위기입니다. 이 절박한 시점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은 대한민국 역사에 거역할 수 없는 큰 물결을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이러한 위기는 곧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파가 뭉치면 위기는 사라집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